무인 집권기는 왕이 존재했음에도 무인 실력자들이 권력의 정상에 올라 100년이나 통치한 시기였습니다.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오늘은 첫 시기의 첫 번째 실력자였던 이의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변 당시 쿠데타 참여 집단은 크게 3개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격변기에는 보통 강경파가 주도권을 잡기 마련입니다. 쿠데타에 성공한 후 우선 주동 집단이 주도권을 행사합니다. 하지만 권력을 나누기엔 3명은 너무 많은 숫자였죠. 참고로 정중부는 온건파였기에 일단 한 발 물러나 사태를 관망합니다. 먼저 이고가 욕심을 드러냅니다. 이고는 불량배와 사찰의 승려를 모아 거사를 준비했지만 내부의 밀고로 실패합니다. 3개월 뒤, 이번엔 채원이 거사를 도모했는데 이고보다 더 무모하고 준비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전에 기밀이 누설돼 바로 실패합니다. 둘은 너무나 무모했고 혈기왕성했습니다. 권력투쟁에서 승리한 이의방은 이제 1인자로 등극합니다. 다음 과제는 금나라로부터의 책봉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금나라와 사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정권 안정 차원에서 새로운 왕 명종에 대한 책봉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게 대내적 승리 못지않게 대외적 인정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대외적 승인은 반드시 필요했고 만약 실패한다면 모든 게 리셋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약간의 위기가 있었지만 결국 1년 반 만에 금으로부터 명종의 직위를 인정받았고 정권의 안정성은 한층 강화됩니다. 그러나 이의방 정권은 문신들의 반발에 직면하면서 위기를 맞습니다. 김보당이 난이 대표적인 사건이죠. 1173년 8월 김보당은 군사를 일으키는데 명분은 이의방, 정중부 제거와 의종의 복이었습니다. 무신란 후의 농공행상은 주동집단의 차지였고 이후 정치도 그들이 주도합니다. 자연스레 원건집단은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고 원건집단과 가까운 문신들은 더욱 소외를 받았죠. 그 중심에 김보당이 있었습니다. 고려의 지방 행정구역은 5도 양계로 양계는 동계와 북계를 지칭합니다. 김보당의 관직인 동북면 병마사는 동계지방의 행정과 국방을 동시에 책임지는 지방장관직입니다. 김보당은 동계에서 군사를 일으켰고 장순석과 유인준에겐 거제도로 추방당한 의종을 꺼내 경주에 모시라고 지시합니다. 의종은 반란군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강력한 진압이 필요했습니다. 이의방은 토벌대장으로 이의민을 임명하고 경주로 보냅니다. 한편 동계에서 북계로 향한 김보당 세력은 무신란에 반감이 컸던 문신들의 호응을 기대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특별한 지원은 없었습니다. 이후 별다른 저항도 못해보고 거병한 지 3개월 만에 진압당합니다. 경주로 입성한 이의민의 토벌군은 어렵지 않게 장순석 무리를 격파합니다. 이의민은 이미 이의방에게 의종의 제거를 지시받은 상태였죠. 이의민은 객사에 갇혀있던 의종을 끌어내 완력으로 무참히 제거합니다. 1173년 10월 전국의 모든 지방행정구역에 파견되는 지방관을 무신으로 교체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는 무신란에 참여했던 하급 장교들에게 준 선물이자 혹시 모를 지방의 반란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였죠. 무신란을 성공시키고 권력투쟁에서 승리했으며 지방까지 통제한 이의방에겐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의방 정권은 불과 4년 만에 조이총의 난을 계기로 몰락합니다. 조이총의 난은 김보당의 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력이 컸기 때문에 진압에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진압군의 1차 원정이 실패하자 대대적인 2차 토벌군이 편성됩니다. 규모는 웅장했고 각종 특혜도 베풀었습니다. 하지만 이의방은 군대를 시찰하는 와중에 종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는 말처럼 이의방 정권은 한순간에 막을 내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